자, 교재는 186페이지 제3절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먼저 압수수색. 자, 압수부터 볼게요. 자, 개념을 보시게 되면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그쵸? 세 가지가 있는데 압류가 있고 명치가 있고 제출명령이 있어요. 자, 압류라고 하는 것은 쭉 보시게 되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수사기관, 법원에 이전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게 되고, 이것은 영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영치 같은 경우에는 유류물, 잊어버리고 놓고 간 물건을 말하여 유류물, 임의 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와 같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건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때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명령은 법원 동그라미 쳐보시고 법원에게만 인정되고 수사기관 밑줄 그시고 X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자, 요 세 가지 좀 봐두시고요. 수사기라고 하는 것은 뒤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사람을 발견을 할 목적으로 밑에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됐죠? 자, 대상 봅니다. 자, 먼저 조문 보죠. 조문 1항 체크하시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쭉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증거물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몰수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물건 밑줄 그시고 요 두 가지죠.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몰수물. 그러니까 증거물이나 몰수물을 압수할 수가 있다. 그쵸? 끊고 요 두 가지가 뭐다? 압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증거물 볼게요.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상, 부동산 불문한다. 됐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증거물을 압수를 해야 돼요. 압수를 안 하게 되면 이 멸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멸시를 방지함으로써, 그쵸? 앞으로의 형사 절차의 진행에 대비하려는 절차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밑줄 그지 마세요. 자, 몰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써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래의 형집행법에 대비해서 판결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대상은 뭐다? 증거물하고 몰수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우체물 같은 경우도 몰수할 수 있어요. 우체물 같은 경우도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봐두시고.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3번인데 정보 저장 매체 나와 있죠? 요거 압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조문 볼게요. 법원 기타 수사기관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 데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그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일단 끊고 이 컴퓨터용 디스크 있잖아요. 그쵸?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압수하는 겁니다. 파일을 압수하는 것인데 이 컴퓨터용 디스크 안에는 증거물도 있지만 증거물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를 정해서 뭐다? 범위를 정해서 이 증거물, 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출력해서 뽑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단서를 보게 되면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 목적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통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칙으로서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해서 뽑아가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통째로 들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례예요. 판례. 자, 판례를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별표 쳐보시고요.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단은 세 번째 줄에 여기 끊어보세요.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리고 자, 중간에 나가 나와 있죠? 여기서 끊어버리시고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끊어보시고 아니 여기 말고요. 여기 따라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끊어보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문제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가 한 문제짜리. 됐어요? 총 3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됐습니까? 자, 봅니다.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자,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휴대한 저장 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범위를 정해서 뽑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만을 찍으시고 요 부분만 뭐다? 요 부분만 뽑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다?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다. 됐어요? 자,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집행 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불가능하대요. 또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할 때에는 밑에 옆에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해 나갈 수 있는데 그때에도 뭐다? 이러한 것이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영장 기재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요때 한해서 뭐다?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건 뭐죠? 예외를 설명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외. 됐어요?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뽑아간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떨 때? 이럴 때, 그쵸? 이럴 때에는 외부로 가져가야 되는데 외부로 이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통째로 들고 가야 되잖아요. 외부로 반출할 때는 외부로 반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외부로 반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조건이 뭐다? 조건이 영장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뭐죠? 위에 나와있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했을 것. 그쵸? 그러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집 가보게 되면 이 자체를 그대로 낸 적도 있고요. 지금 제가 색깔 칠했잖아요.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쵸? 그 후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이것을 원칙으로 내요.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죠? 그 다음 자 밑에 가보시게 되면 자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사 대상 역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즉 뽑아간다 했잖아요. 뽑아간다 했을 때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된 것만 뽑아가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뽑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 된 구분 없이, 그쵸? 구분 없이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분 없이 이 문서 출력, 임의로 문서 출력을 한다든지 파일 복사를 하는 것은 뭐다?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는 것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문서 출력을 해갈 때는 반드시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을 뽑아가라 그랬잖아요.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뽑아가야 되는 것인데 밑에 보시면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없이 구분되지 않고서 막 뽑아가는 거예요. 막 뽑아간다. 밑에 보시면 임의적으로 출력, 검은색으로 임의로 출력한다든지 파일 복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 시험 몇 번 나온다?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맨 위에 원칙 한번 받으시고 그 밑에 예외적인 거 받으시고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요건 뭐냐면 요건 예외적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적.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조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만 단서 그쵸? 범위를 정해서 출력,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재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통째로 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판례입니다. 자,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랬죠. 그랬을 때에도 반드시 뭐한다? 밑에 보시게 되면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동그라미 1번. 즉 당사자,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하고 다음 밑에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 원수를 준수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통째로 들어가는 경우 있죠. 통째로 수사기관 사무실, 경찰서 수사과로 그쵸?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하고 또 영장주의라든지 적법 절차 원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면 그쵸? 밑줄 쫙 그어보시고 됐어요? 그러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었다면 자 밑에 줄 그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고 적법 X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이퀄 적법하지 않다. X 이런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다면 위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시험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한 문제, 여기까지 한 문제.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봐두셔야 돼요. 자, 다음 밑에 팔로 볼게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 매체 압수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 건 됐고 그 밑에 가볼게요. 이때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 취소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받으시고 자 그런 취지하에서 요 밑에 판례를 보시면 돼요. 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의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매체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있고 이걸 유관 정보라 그래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 즉 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 그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이때 을 측의 참여하에 제1처분을 했어요. 그 다음 을 측의 참여가 없이 제2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을 측의 참여 없이 밑에 제3처분을 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제1처분은 을 측이 참여를 했었고 2처분과 3처분은 을 측의 참여가 없었어요.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를 할 때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갈 때 반드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참여의 기회가 취해지지 않았었다면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데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었다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것이 아무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었다면 위법이다. 이런 말이.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을 측의 참여가 없이 행해진 것이 2처분하고 3처분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2번하고 3번 처분은 밑에 위법한 처분이다. 이런 말이. 1처분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랬을 때는 저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번째 판례에서 이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쵸? 그래서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할지라도 즉 여기서 이 을측에서 1처분은 참여를 했고 2, 3처분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2, 3처분만 무효라고 주장하겠죠. 그 위법이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별된 개별 처분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2번, 3번 처분만 위법이 아니라 이 통째가 전체가 다 뭐다?
통째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 처분만 취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됐어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와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판례번호는 똑같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을 측의 참여가 없이 재복제가 되었고 또 을 측의 참여가 없이 밑에 뭐뭐가 되었고 또 을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또 뭐뭐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다 뭐다? 위법이다. 이런 말. 됐죠? 그 다음 시험 잘 나오는 게 또 있는데 요 판례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요 판례 별표 쳐보세요. 지금 별표를 친 게 어떤 거 별표 쳤어요? 여기 이 판례도 별표 치셔야 돼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 그 다음에 나머지 건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판례.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다르죠? 약간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제가 그 좀 잘라냈어요.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처음 거 볼게요. 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여러분 차가 똑같죠? 여기까지는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그쵸? 반출할 수 있죠. 다음 밑에 이것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저장 매체나 복제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그쵸? 원칙과 예외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 예외적인 경우를 할지라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그쵸? 여기 무관 동그라미 치시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뭐다? 위법하다는 것인데 이게 시험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색깔 칠하세요. 이와 무관한 즉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빼내는 것은 위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나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가 되기 전에 시험 이거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자, 별도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종료되기 전에. 그러면 미리 받아놓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그냥 요 우연히 발견된 그 범죄 혐의점을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 별도의 혐의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것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고 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위법이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 부분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 색깔 칠할까요? 이 부분 색깔 칠할게요. 자, 별도로 종료되기 전에 별도로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 별도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다?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적법하다. 아시겠죠? 이거 잘 나와요. 이 부분 잘 나옵니다. 꼭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했죠? 자, 다음 페이지.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이것은 배치가 좀 잘못됐어요. 요 판례 먼저 보기 전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요 별표 안 돼 있죠? 여러분 책에? 별표 이렇게 쳐보시고 페이지 198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98페이지부터 먼저 볼까요? 가보세요. 빨리. 맞죠? 여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당사자 참여가 나오죠? 그쵸? 이 부분. 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 참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진행 과정일 때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 중일 때 참여할 수 있다고요. 다시 원위치. 자,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끊어볼까요? 끊었어요? 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동그라미 쳐보세요.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
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그 시점 이후. 된이잖아, 된. 과거형이잖아, 그치? 압수가 완전히 끝난 시점 이후에 그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할 때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출제 잘 돼요. 자, 다음. 이 판례 출제가 잘 됩니다.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거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인데 출제 잘 돼요. 나오자마자 히트 상품 됐어요. 자, 먼저 1번에서 세 번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네요. 이제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짜리예요.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인데 볼게요.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메일 등 전장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밑에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서 형소법상 해석상 허용돼요. 그쵸? 앞에 법조문 나와 있잖아. 법조문에 근거해서 허용되잖아. 그쵸?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 최근에 18년, 19년도 경찰 시험에 다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나와요. 나아가 압수수색할 저장 정보가 그 컴퓨터 내에 있지 않고 그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빨간색으로 원격지 동그란 원격지 서버 등 저장 매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의자 그 영장에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그 영장에 따라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뭐다? 이 원격지 서버에 대해서도 뭐다? 밑에 줄에 적법하게 취득한 그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인해서 그 원격지 서버 저장 매체에 접속을 하여 거기에서 그 정보 처리 장치 그 정보를 피의자 이메일 관련 정보를 내리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이퀄 허용된다 이런 말. 허용된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 내 컴퓨터 내에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없어요. 컴퓨터 없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그 메일 내용도 그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서 밑에 접속해서 그 내용물을 다운받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여기까지가 또 한 문제. 됐어요? 됐어요. 잘 나와요. 원격지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원격지에다 색깔 칠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요건 몰라도 돼요. 이건 지워도 괜찮아요. 안 나와요. 자, 밑에 2번 볼게요. 별표는 제가 더 쳤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도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줄에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시 빨간색으로 원격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장 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형소법 규정이 위반되어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된 집행의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가 없다.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작년도 경찰 문제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3번 또 결론.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원격지 동그라미에 접속하여 내리받는 것도 내리받아 압수수색하는 것도 마지막에 여기 끊어버리시고 형소법에서 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한 처분 밑줄자 꺼보세요. 이거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도 한 문제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원격지 저장 매체에 접근하여 내리받는 것도 허용된다. 압수수색으로 허용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 그 원격지 저장 매체가 국외 동그라미 치시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것도 뭐다?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됐습니까? 전부 다 색깔 칠하세요. 자, 원격지다 색깔 칠했어요? 원격지 색깔 칠하시고 마지막에 국외 색깔 칠하시고 전부 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판례는 한 번,
그쵸?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여기 세 번, 여기 네 번, 그 다음에 여기 5번. 전부 다 나왔어요. 이 5개가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번 수색의 대상 나와 있죠? 자, 먼저 1항 볼게요. 자, 법원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고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 관계 나와 있죠? 사건 관계. 요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뭐라 나와 있어요?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사건 관련성이야.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라든지 이런 것을 수색할 수가 있다. 자, 2항 체크하시고 2항이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자, 만약에 피고인, 피의자 아닌 자라면 그쵸? 아닌 자라면 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안에서 수색할 수가 있다. 그쵸? 즉 증거물이 친구 집에 있다면 그 친구 집을 수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2항도 좀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제한을 볼게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상 기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3번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한 문자짜리입니다. 압수수색의 제한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이 있는데 CF 하시고 자, 해경 승진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신상 비밀. 그러니까 이걸 한 줄짜리로 만들어요. 한 줄짜리로 군사상 비밀 쉼표하고 공무상 비밀 쉼표하고 업무상 비밀 쉼표하고 통신상 비밀이 있다. 그럼 틀려요. 요것은 없어요. 우리 형사법에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통상 비밀은 형사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군사상 기밀을 볼게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밑줄 그으시고 없이는 압수수색이 안 돼요. 전항의 책임자는 자, 국가의 중대한 이익 밑줄 그으시고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쭉 봐두시면 돼요. 자, 공무상 비밀 가볼게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밑에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에 승낙 없이는 줄짝 끄시고 압수하지 못한다. 청와대 생각하시면 돼요.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 몇 번 했죠? 몇 번 했는데 그러면 그 청와대의 이 당의 감독 관공서 또는 소속 공무소 맞죠? 의 승낙 없이는 거기에 대표 있잖아요. 대표 그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그렇죠? 청와대에 오야봉이 대통령 아닌가? 그 사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항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승낙을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요 예외적인 사항들 좀 봐두시면 돼요. 이런 전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변호사, 변리사, 의사 이런 사람들의 있던 자가 밑에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역시 압수를 거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삼성전자 그 이부진 부회장인가? 여자 따님 있잖아요. 그쵸? 강남에 가서 프로포털 맞았다 그랬나?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의사 그 원장이 전화도 안 받고 그쵸? 결국 압수 못했죠. 압수 못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일단 끊고 근데 여기서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쵸? 그러니까 그 이부진 회장이라면 그 이부진 회장의 승낙이 있거나 그쵸? 또는 기타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중대한 공익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
그 변호사, 변리사 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됐어요? 그러니까 조문 한번 쭉 봐두시고요. 조문은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쭉 한번 봐두시고 이런 제한이 세 가지가 있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